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의 선택에 대한 깊은 만족을 느끼고 또 어떤 분은 아쉬움을 곱씹기도 합니다. 물론 인간이라면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전지전능한 신처럼 모든 결과를 미리 헤아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대개는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법이지요. 노년으로 향하는 우리의 삶이라면 후회보다는 소박한 행복을 자주 경험하는 것이 현명한 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후회를 줄이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만끽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길을 먼저 걸으신 인생의 선배들과 어르신들을 꾸준히 만나 뵙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삶의 지혜를 바탕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후회 없는 행복한 인생을 가꾸어 나가기 위한 방법을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늘 큰 격려가 됩니다. 첫 번째는 너무 인색하게 아끼는 삶을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익숙한 일상 속에서 매일 하던 일만 반복하며 지내는 경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품었던 바람이나 하고 싶었던 일들을 나중에 때가 되면 하고 미루는 경우가 잦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정말이지 빠르고 매정하게 흘러갑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미루고 참다 보면 결국 하고 싶었던 일들을 영영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 노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을 여쭈었을 때 너무 돈을 아끼다 정작 필요한 곳에 쓰지 못했던 것, 그리고 일만 하며 청춘을 보낸 것을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노후 자금을 위해 근검절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는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행복한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과한 사치가 아닌 선에서 자신을 위한 투자는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명한 노년학 연구자들도 나이가 들수록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조금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성장시키고 진정한 행복을 안겨준다고 조언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마음 가는 곳이 있다면 가고, 맛보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즐기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돈하며 포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쓸 때는 쓸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 노년의 현명한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임종을 앞둔 분들께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로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던 점을 꼽는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뭘 하겠냐는 주변의 걱정 어린 시선 때문에 꿈을 포기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살다 보면 남들은 생각보다 타인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위의 눈치를 살피느라 소중한 꿈을 포기하기보다는 나 자신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더없이 좋은 약이 됩니다. 두 번째는 건강을 무엇보다 소중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노년에는 그 어떤 재물이나 명예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은 40대, 50대에도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치매나 암 진단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건강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자신이 건강해야 배우자와 자녀들과의 관계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게 되면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큰 마음의 짐을 남기게 됩니다. 특히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일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젊은 시절 건강 관리에 소홀했던 것을 후회하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지금 와서 건강 관리를 시작한다고 크게 달라질까 하는 염려가 드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고 바른 식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치매는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아픔을 줍니다. 기억을 서서히 잃어가면서 가족들과의 대화나 추억 공유가 어려워지고 인지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치매로 인한 행동 및 성격 변화는 가족 구성원에게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서울의 한강공원을 걷거나 인왕산, 북한산에서 가벼운 등산을 즐기는 것은 심혈관 건강과 뇌 기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최소 20분간 활기차게 몸을 움직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흡연은 심혈관 및 뇌 건강에 치명적이므로 금연을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광고처럼 과도한 음주 또한 뇌 건강에 해로우니 절주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천하고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부터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한방의학에서는 인삼, 홍삼, 영지버섯 등 약재를 활용하여 체질을 보강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을 강조합니다. 평소 식단에서는 김치, 된장찌개 등 발효식품과 제철 채소,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며 저염식, 저지방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과 콩류는 한국인의 식단에 빼놓을 수 없는 건강식품이니 꾸준히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균형 잡힌 식단과 생활습관이 곧 건강한 노년의 바탕이 됩니다. 세 번째는 노년이 될수록 고독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오래전 철학자 니체는 인간은 본래 고독한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외로움은 때로는 큰 고통으로 다가오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큰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고독하게 홀로 있는 시간이 바로 자기 자신과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홀로 남겨지면 자연스럽게 쓸쓸하고 외로운 감정이 먼저 밀려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을 억지로 밝게 바꾸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나에게 찾아온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로움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하나씩 터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홀로 남겨졌을 때 외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일구어 갈 수 있을까요? 본래 고독이란 인간이 스스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소중한 감정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으니 있다고 생각하면 있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것이 고독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노년의 마음가짐은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 친한 친구나 가까운 이가 없어 외롭다고 느낍니다. 이는 인간관계가 반드시 깊고 길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며 가며 마주치는 동네 이웃처럼 가벼운 교류를 관계의 기본으로 삼으면 외로움으로 고민할 일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만 고독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더 깊은 외로움에 잠기곤 합니다. 이러한 고독감을 이겨내는 방법 중 하나는 독서입니다. 물론 책 읽기가 실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권의 책은 작가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빚어낸 작품입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삶의 경험과 인간관계에 대한 간접적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책을 읽으며 책 속의 인물들과 작가와 함께한다고 생각하면 외로운 시간도 잠시나마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글을 써내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자신의 인생을 담은 일기를 쓰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에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적어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온전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시간을 자주 가질수록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심리 상담가들은 외로움을 느낄 때 글을 쓰는 행위를 권합니다. 글쓰기는 복잡한 생각들을 집중하여 정리하고 실타래처럼 엉킨 마음속을 풀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하게 풀리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몸을 움직여 춤을 추는 것도 좋습니다. 그 공간에 몸을 맡기고 음악의 선율에 귀 기울이다 보면 마음의 깊은 위로가 찾아올 것입니다. 적적할 때는 유튜브에서 흥미로운 영상을 찾아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서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예전 농경사회에서는 하루 종일 몸을 움직였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은 움직일수록 단련되고 심신의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동네 주변을 산책하는 것입니다. 사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인사를 나누다 보면 기분이 한층 밝아질 것입니다. 집을 나설 때는 귀찮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늘 다녀오길 잘했다는 뿌듯함이 남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집에서만 지내다 보면 점점 지루함을 느끼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은 허무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이것이 전염되면 몸과 마음마저 굳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고 무기력해져 최악의 경우 노인성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거나 좋아하는 요리 프로그램을 보며 새로운 음식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이루어 나가며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노년의 행복과 보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는 과거 열정적으로 일했던 것처럼 여전히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소중한 느낌을 선사할 것입니다. 네 번째,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노년의 행복을 위한 조언은 바로 자신만의 취미를 갖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취미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일상에서 행복감을 훨씬 더 자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 노년에도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 하여 65세까지도 청년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80세 이전은 장년이라 부르고 80세가 넘어야 비로소 노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직 활기찬 시간들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늙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늙는 것이지만 젊다고 생각하면 젊어지는 법입니다. 마음가짐이 바로 우리의 노화를 좌우하는 것이지요. 나는 아직 젊으니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는 열린 자세가 노년의 시기에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인생 선배들은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의 모임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노년의 시간이 그만큼 소중하고 보람 있게 보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대화에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건강을 돌보고 취미를 즐기며 삶의 깊은 지혜를 터득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비로소 작가의 꿈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김미자 여사님이 계십니다. 어릴 적부터 글쓰기를 좋아하셨지만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키우느라 바쁘게 지내면서 그 꿈을 잠시 접어두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7순이 넘어 8순을 앞둔 어느 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더 이상 꿈을 미루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다시 펜을 들고 자신의 경험과 삶의 지혜를 담아 작품을 쓰기 시작하셨지요. 물론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글쓰기는 쉽지 않았고 작품을 출판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꾸준히 글을 쓰고 작가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마침내 출판사와 좋은 인연을 맺어 책을 출간하게 되셨고 이제는 독자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전달하며 소통하는 작가로서의 삶을 즐기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노년에도 희망과 용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이 참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나이가 들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어린 시절 간절히 하고 싶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무언가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움에는 돈을 너무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자신을 위해 쓰는 소중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지출하는 돈은 그 자체로 기쁨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로 실행에 옮겨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년에 그림을 그리는 것도 매우 훌륭한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리치료의 한 분야로도 그림 치료가 있을 만큼 그림은 마음에 큰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그림은 많은 준비물이 필요 없고 실내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취미입니다. 은퇴 후 그림을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많은 것도 이러한 장점들 때문입니다. 그림 그리기는 치매와 인지 장애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림을 그릴 때 손의 섬세한 움직임과 관련된 신경이 활성화되고 높은 집중력이 요구되어 뇌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고독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림에 몰두하는 동안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 혼자서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입니다.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화분을 가꾸고 돌보는 행위는 고요한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줍니다. 정원을 가꾸거나 식물을 키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게 됩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원예 활동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을 약 30% 낮춰준다고 합니다. 노년에는 집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마련인데
몸을 움직여 활동하다 보니 건강에 큰 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취미 활동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탁월합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코르티솔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취미를 즐기면서 얻는 즐거움은 마음의 편안함과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적적한 기분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심리적, 정신적 건강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유자차나 오미자차, 생강차 등 따뜻한 한국 전통차를 즐기는 것도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진해에서 벚꽃을 감상하거나 설악산의 붉은 단풍을 만끽하는 자연 친화적인 활동 또한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훌륭한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에게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와의 관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희비가 크게 엇갈린다고 하지요. 흔히 배우자 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처럼 우리는 부모님이나 자녀들보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90%가 배우자와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배우자와의 유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배우자와 너무 맞지 않거나 과거의 큰 상처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아무리 혼자 노력하더라도 배우자가 함께 손잡아 주지 않으면 관계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조건 배우자에게 잘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마음을 돌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원망의 말만 쏟아내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들 뿐이지요. 작은 일이라도 고마운 마음이 든다면 진심을 담아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결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상대의 마음을 다 안다고 짐작하기보다는 서로에게 천천히 다가가 솔직한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찜질방에 가서 피로를 풀거나 태권도나 가벼운 요가 수업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불필요한 물건을 과감히 비워내는 것입니다. 노년을 살아가는 지혜 중 하나는 비움의 미학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인 물건들이 너무 많다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비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유통기한이 지난 유약품입니다. 오래된 약이나 더 이상 복용하지 않는 약들은 주저없이 버려야 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복용 기한을 지켜야 하며 필요 없어진 약은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먹는 약과 섞여 혼란을 주거나 잘못 복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래된 건강보조식품이 있다면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먹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입지 않는 옷과 신발, 그리고 액세서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버리기 힘들어하는 물건들이 아닐까 합니다. 선물 받았거나 추억이 담긴 옷들은 입지도 않으면서 그저 보관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젠가 입을 일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보관하는 옷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입지 않는 옷은 그저 짐만 될 뿐입니다. 만약 버리기가 아깝다면 중고로 판매하거나 필요한 이웃에게 나누거나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정리 작업이 귀찮아 계속 미루게 된다면 날짜를 정해 물건 정리의 날을 삼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옷이나 액세서리들이 튀어나오는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반드시 정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오랫동안 읽지 않는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된 책들을 책꽂이에 그대로 보관하고 계실 것입니다. 책은 삶의 지혜를 전하고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아 버리기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깨끗하게 읽어 새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책들도 많지요. 이런 경우에는 도서관에 기증하거나 필요한 봉사기관에 기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 서점에 파는 것도 노후에 소소한 자금을 얻는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책을 정리하게 되면 집안의 공간을 더욱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래된 책들은 앞으로 다시 읽을 확률이 매우 낮으므로 처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처리하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한두 권씩 차분히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비워진 자리에는 다시 소중하고 좋은 것들로 채워 넣을 수 있어 노년의 삶에 새로운 행복을 더할 것입니다. 노년에는 젊은 시절의 바쁜 일상과 치열했던 시간들보다 여유가 많아집니다. 이처럼 주어진 시간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처럼 지금의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들에 사로잡히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인생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고독마저 즐길 줄 아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면 후회 없는 평안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늘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함께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누는 삶은 언제나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노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지혜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